여러분, 벌레 쿠키와 뱀술 중 딱 하나를 무조건 먹어야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저는 차라리 벌레 쿠키보다는 전통 있는 뱀술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벌레 쿠키와 뱀술 중 하나는 합법적으로 팔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식품이 합법일까요? 정답은 벌레 쿠키입니다. 아니, 예전부터 내려오는 뱀술이 차라리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뱀술은 불법입니다. 반면 밀웜이나 장수풍뎅이 유충 등 일부 곤충은 식품 원료로 공식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만든 쿠키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식품 원료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위험한데 모르고 먹는 것들도 있고요. 반대로 안전한데 괜히 꺼리는 것들도 있죠. 그렇다고 이게 돼요 안 돼요로 정부가 일일이 판정 내리기에는 많고 복잡하겠죠.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식품 사고가 일어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식품 공전이라는 것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된 원료들로만, 그리고 여기에 등록된 방식으로만 식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알쓸식잡은 이 식품 공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봅니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7조를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입니다. 식품위생법 7조에는 식약처장이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립, 보존의 방법과 기준,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너무 기니까 그냥 통칭 식품공전이라고 현장에선 부릅니다. 식품공전은 단순히 식품과 거기에 들어갈 식품 원료만 적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각 원료를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뿐만 아니라 원료나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나 기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식품과 식품 원료 부분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공전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정해놓았습니다. 크게는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토마토나 고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원료들도 단순히 사용 가능이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토마토는 열매만, 고추는 열매와 잎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부위까지 명시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이 달려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옷나무가 있습니다. 옷나무는 줄기와 가지만 옷딱 또는 옷오리를 조리할 때만 원료로 쓸 수 있고, 물의 우리는 티백의 형태로만 쓸 수 있다는 제한 조건들이 걸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시적 사용 가능 원료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일단 한시적으로 한번 써보자 정도의 원료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밀웜이나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 귀뚜라미 등이 한때 여기에 포함됐다가 일반 원료로 전환된 원료들입니다. 그러면 공전을 어긴 사례들도 있을까요? 워낙 다양한 원료들이 세상에 존재하다 보니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사례 중에 하나는 한약에 들어가는 생약 소재들을 사용해 기능성 차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들인데요. 고삼, 백지, 택사 등의 뿌리나 줄기는 이뇨나 수분대사 등의 효능이 있어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식품 공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어요. 효능이 있는데 넣어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식품에서는 섭취 방법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에 이 효능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효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분들은 식품 원료로는 쉽사리 등재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사례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원료는 현장에서 모두 압류되었고 제품들은 전량 리콜되었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공전을 어긴 사례도 존재합니다. 고추냉이와 서양 고추냉이의 차이를 아시나요? 언뜻 보기에 이름만 들으면 비슷한 품목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고추냉이는 통상 와사비로 소비되는 원료고요. 서양 고추냉이의 다른 이름은 홀스 레디쉬, 즉 겨자무입니다. 둘은 종도 다를 뿐더러 섭취 부위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원료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서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저렴하거든요. 이걸 이용해 일부 업체가 포장지에는 생와사비, 와사비 등으로 표기하고 실제 원료는 겨자무의 원료를 사용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작은 유통업체부터 큰 유통업체까지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제품 리콜로 인한 손해는 물론 유통사들까지 행정처분을 같이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제품을 개발할 때 이 원료가 가능한 원료인지 또는 한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인지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한 식품 공전은 기술 발전이나 신소재 등장에 맞춰 식약처에서도 꾸준히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전의 업데이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기존에 인정받았던 원료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전의 원료를 등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식약처에 한시적 기준 규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써보자는 거죠. 식약처가 이를 검토해서 한시적 원료로 고시를 하면 현장에서 3년에서 5년가량 사용해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정식 식품 원료로 편입돼서 공전에 등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식용곤충의 경우에 2014년에 한시적 식품 원료로 처음 인정이 되었고요. 이 당시에는 식약처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식용곤충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에 일반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되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재미있는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감태 2016년에 일반 원료로 편입되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2016년 전까지는 감태를 식품으로는 판매할 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태도 한시적 식품 원료의 단계를 거쳐서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태는 오래전부터 제주나 남해안 일대에서 나물이나 장아찌 등으로 소비되어 오던 식재료였거든요. 이 경우에는 한시적 식품 원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 식품 원료로 등재되었습니다. 오늘은 식품 공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식품 공전에는 단순히 원료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지, 보존 및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식품 재직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봐야 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원에서는 이런 재직자분들을 위해 현장 적용 법규 해설과 식품 공전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식품 공전과 식품 법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과정이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알쓸식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